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오늘 책은 박상영의 원작소설집 대도시 사랑법입니다. 대도시 사랑법은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은 소설집이에요. 잔잔한 웃음 포인트가 많고 가독성이 정말 좋아서 오랜만에 글을 읽는 자체를 즐길 수 있어 정말 반가웠던 책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읽고 나서의 여운도 길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대도시 사랑법은 2019년 7월 창비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출간 후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핫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박상영 작가 소설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 읽었던 작품이 이번 단편집에도 실려있는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었는데 약간 신선하다 싶을 정도로 문체나 스토리가 좋아서 작년에 대도시의 사랑법이 출간되자마자 구매해서 읽었었어요. 그때 저는 작가와의 만남도 신청해서 다녀왔는데 신인 작가님 북토크인데도 불구하고 400석 정도 되는 곳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 핫한 작가님이라는 게 그날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북토크에서 보니까 소설만큼이나 작가님도 너무 매력이 넘치시고 입담이 또 정말 뛰어나셔서 그때 개콘 볼 때보다도 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에세이를 또 새로 출간하셨던데 북토크를 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대도시의 사랑법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춘의 연애를 담은 소설이고 또 화자가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퀴어 소설이에요. 총 4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자가 20살이 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연작 소설집이라 4편의 주인공이 모두 같아요.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은 제이입니다. 화자가 막 대학 신입생이 되었을 때 과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다가 화자랑 비슷하게 같이 겉돌고 있던 제이와 친해지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그 다음 소설은 우럭한 점 우주의 맛입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던 화자가 그때 만나서 사랑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담은 소설이에요. 세 번째 단편은 표제작인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소설 속 화자가 에이즈 복균자예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너라면서 자신 자체를 사랑해주는 규호를 만나고 서로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일상을 내어주는 연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소설은 늦은 우기의 바캉스예요. 화자가 규호와 헤어지고 나서 그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소설입니다. 일단 작품들 전반적으로 어렵게 꾸고 포장하는 게 없어요. 화자가 게이이고 에이즈 복균자이고 그로 인해 겪고 발생하는 일들을 과장하거나 감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쾌하면서도 재치가 넘치게 끌어가서 단편 하나하나 분량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감하고 당차면서도 때로는 세속적이고 현실과도 곧잘 타협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기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더 공감하고 몰입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4편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은 우럭한 점 우주의 맛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일상을 장악할 정도로 큰 존재감을 가질 때 정말 행복하다가도 초라해지고 상처받기도 하는 그런 연애 과정을 실감있게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에요. 화자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좋고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화자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화자는 그 사람의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푹 빠진 채로 자신의 가장 뜨거운 조각을 내어주는 화자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읽는 내내 제 마음도 같이 뜨겁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엄마와 동성애자인 화자의 서사도
그런 뜨거운 연애 못지않은 존재감으로 소설을 끌어가고 있어요. 화자는 나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가족과 그 순간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아가요. 그런 화자의 모습에서도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주 손이 갈 것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장면은 인상을 쓰고 있는 화자의 찌푸려진 미간을 교우가 손가락으로 펴주는 장면이에요.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캉스 두 편 모두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소설에서는 살살 문질러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교우의 행동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과 존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달래주기까지 하는 규호의 행동이 인상 깊어서 그림 장면으로 뽑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소설은 소설로 보는 게 좋겠지만 화자의 이름이 작가 이름과 같기도 하고 읽다 보면 작가 자전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작가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퀴어 소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독서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다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나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봄으로써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세상이 넓어질수록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주 또한 함께 넓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은 유쾌하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으시는 분, 핫한 한국 작가의 한국 소설을 읽고 싶은 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청춘의 연애를 간접 체험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